여러분 혹시 이런 상상을 해보셨습니까? 대한민국의 영원한 상징인 손흥민이 60일 동안 아무 걱정 없이 푹 쉰다면 과연 어떤 괴물이 되어 돌아올까요? 이것은 단순히 팬들의 간절한 바람이나 막연한 기대감이 결코 아닙니다. 국제축구선수협회인 피프프로가 최근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과학적 권고이자 필수 생존 전략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멈추지 않고 숨가쁘게 달려온 손흥민의 엔진, 그에게 왜 지금 60일의 휴식이 절실한지 실제 보고서와 통계 데이터를 바탕으로 오늘 아주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2026년 1월 현재 손흥민은 어느덧 33살의 노련한 베테랑이 되었습니다. 유럽의 축구 통계 전문 매체인 트랜스퍼마르크트의 데이터를 살펴보면 그의 위상만큼이나 깊은 상흔이 보입니다. 손흥민은 지난 24-25 시즌에도 햄스트링과 허벅지 근육 문제로 인해서 총 60일 이상 전력에서 이탈했었습니다. 특히 2024년 9월에 발생했던 부상은 24일간 7경기를 결장하게 만들면서 전세계 팬들의 가슴을 쓸어내리게 했죠. 그럼에도 손흥민은 경기장에 서는 순간 여전히 대체 불가능한 핵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수치는 단순한 득점 기록 그 너머에 있습니다. 트랜스퍼마르크트 기준에서 손흥민이 지난 10년간 소화한 순수 경기 시간은 무려 47,000분을 넘어섰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록한 고강도 스프린트는 프리미어리그 최상위권을 유지해왔죠. 이건 단순히 열심히 뛰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인간의 근육이 견딜 수 있는 한계점을 매 경기 시험해왔다는 의미입니다. 이제는 정신력만으로 버티기엔 그의 몸이 보내는 경고의 신호가 너무나도 선명해진 시점에 도달해 있습니다. 서른을 넘긴 공격수에게 가장 무서운 적은 상대 수비수가 아니라 누적된 피로입니다. 손흥민이 보여주는 폭발력의 근원은 결국 근섬유의 탄력과 신경계의 반응인데 이것들은 충분한 휴식 없이는 결코 재생되지 않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손흥민은 지금까지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할 수 없었을까요? 손흥민은 시즌이 끝나자마자 쉬지 않고 지구 반대편으로 날아가서 A매치를 치르고 다시 소속팀의 프리시즌 투어를 위해서 대륙을 넘나드는 강행군을 반복했습니다. 국제축구선수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손흥민 같은 아시아 출신 프리미어리거들은 3-4년의 주기로 약 16만 5천 킬로미터 이상의 엄청난 이동 거리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건 지구를 무려 4바퀴나 연속으로 도는 것과 같은 거리입니다. 놀라운 점은 지난 10년 동안 손흥민에게 완전한 휴식이라고 부를 수 있는 기간이 30일을 넘긴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상 공백은 고통스러운 재활과 훈련의 시간일 뿐 진정한 의미의 신체 회복이 아닙니다. 경기에 출전하지는 않지만 그 시간 동안 마음 편하게 쉬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상을 극복하고 근육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우 고통스러운 재활 훈련을 견뎌야 하죠. 다시 말해서 손흥민이 부상으로 결장했던 기간은 휴식이라고 볼 수 없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심지어 다들 아시다시피 손흥민은 22-23 시즌 동안에 스포츠 탈장이라는 부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팀을 위해서 고통을 참아가면서 뛰었던 선수입니다. 당시 영국의 축구 전문 매체 풋볼 런던은 손흥민이 더 일찍 수술을 받을 수도 있었지만 팀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극심한 고통을 참고 뛰었다고 밝혔는데요. 손흥민은 직접 인터뷰를 통해서 매 순간이 고통스러웠다. 모든 턴 동작, 달리기, 멈추기, 패스, 킥 등 모든 면에 영향을 미쳤다. 운동을 하지 않을 때 일반적인 생활에서는 문제가 없었다. 그냥 걸을 땐 통증이 없기에 신이 나서 경기장에 나섰다. 하지만 준비 운동 과정에서 난 좌절했다라면서 스포츠 탈장의 지독한 고통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손흥민은 에이스의 책임감으로 토트넘을 위해서 시즌이 끝날 때까지 수술을 미뤘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2022 카타르 월드컵 당시에도 안화 골절이라는 심각한 부상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쓴 채 대표팀 주장으로 출전했죠. 손흥민은 부상을 입고도 재활이 아니라 출전을 강행할 정도로 헌신한 선수입니다. 그러면 손흥민이 제대로 푹 쉬었던 적은 지난 10년 동안 사실상 없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손흥민처럼 스프린트 빈도가 높은 선수의 경우에 경기 후 손상된 근육이 회복하려면 최소
72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경기가 끝나고 3일은 푹 쉬어야 몸이 원상태로 회복된다는 거죠. 하지만 손흥민은 지난 10년 동안 이 72시간의 골든타임을 무시한 채 3일 간격으로 경기를 치르는 일정을 숙명처럼 받아들여 왔습니다. 즉 손흥민의 몸은 만신창이라고 할 정도로 지속적인 혹사를 당해왔습니다. 손흥민이 매 경기 쏟아내는 열정의 이면에는 수면 부족과 시차 적응의 고통, 그리고 회복되지 않은 근육의 비명이 숨어 있던 겁니다. 스포츠 의학 전문가들의 논문에 따르면 엘리트 선수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는 최소 8주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손흥민은 MLS로 이적한 이후에 축구 커리어 사상 처음으로 60일에 가까운 휴식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타이밍에 생각나는 선수는 인터 마이애미 소속의 메시입니다. 메시는 손흥민보다 더 긴 시간 동안 최고 수준의 클럽에서 가혹한 일정을 소화하면서 지금까지 현역으로 활약하고 있는데요. 어쩌면 메시는 손흥민보다 휴식 시간이 없을 텐데 지금까지 계속 뛰는 게 매우 신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스포츠 전 매체인 디 애슬레틱에 따르면 메시는 출전한 경기 중에 80% 이상을 걸어 다닌다는 통계가 있거든요. 달리는 시간은 전체 출전 시간의 약 5%, 그리고 전력 질주는 약 1% 남짓입니다. 그러니까 메시는 손흥민과 다르게 경기 중에 대부분을 어슬렁거리면서 체력을 비축하다가 찬스가 올 때만 폭발적으로 스프린트를 시도한다는 뜻이죠. 게다가 지금 인터 마이애미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메시는 그런 자기의 활동량을 커버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뛰는 동료 선수들을 모집합니다. 그렇게 메시는 손흥민보다 오랜 커리어에도 정작 육체의 혹사 정도는 낮은 거예요. 그럼 이제 다시 손흥민 얘기로 돌아와서 손흥민이 이번 겨울 동안 푹 쉬었던 게 다음 시즌과 다가오는 월드컵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스포츠 과학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이 분석합니다. 첫째, 누적된 미세 골절과 근육 염증이 신체에서 완전히 제거될 것입니다. 둘째, 과부하된 신경계 피로가 회복되어서 스프린트 시의 반응 속도가 전성기 수준으로 날카로워질 수 있습니다. 셋째, 반복되는 햄스트링 부상의 원인인 근육 불균형을 바로잡을 수 있는 유일한 시간적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너무 전문적인 얘기라서 100% 다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아무튼 손흥민이 이번 휴식을 통해서 토트넘 시절과는 차원이 다른 좋은 컨디션을 회복한다는 뜻 같은데요. 그렇게 보면 최근 LAFC가 치르고 있는 비공개 친선 경기도 나름 이해가 갑니다. 뮌헨 2군과 치렀던 첫 번째 경기에서 손흥민은 출전을 안 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트레이닝복이 아니라 사복 차림으로 과거 인연이 있던 코치와 이야기를 나누는 게 사진으로 포착됐기 때문이죠. 축구 선수들은 출퇴근할 때를 제외하면 필드 위에서 사복을 입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손흥민이 쉬었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오렌지 카운티전에서도 손흥민 사진이 한 장도 없는 걸 보면 쉬었을 확률이 꽤 높습니다. 물론 이번에는 부안가가 골을 넣었다는 걸 확실히 밝혔다 보니까 그 파트너인 손흥민 역시 짧게나마 출전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손흥민에게 훈련보다 휴식이 더욱 간절했다는 걸 생각해보면 출전을 했더라도 아주 가벼운 몸풀기 정도로 관리해줬을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2026년에 다시 한번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시절의 전성기 손흥민이 부활하는 모습을 목격할지도 모릅니다. 무엇보다 손흥민에게 필요했던 휴식, 그것도 60일 동안의 충분한 휴식은 손흥민의 컨디션을 자기도 몰랐던 수준으로 회복시켰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풀 컨디션의 손흥민이 있는 LAFC 풀시즌이 우승 트로피로 마무리되길 기원합니다. 이상 흰수염 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